안녕하세요. 김여영입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통증의학과 강병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도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면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운동에도 척추에 좋은 운동이 있고 나쁜 운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런 나쁜 운동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허리나 고관절을 구부리는 운동들은 허리 통증에 좋다고 많은 이렇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고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구부리는 운동은 우리가 한두 번씩 하는 거는 괜찮지만 매일매일 너무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근육은 스트레칭이 되지만 그 뼈와 연골에 지속적인 안 좋은 영향을 줘서 디스크 변성과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양이 등 자세라든지 고관절이나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들은 네. 꼭 필요할 때만 전문의의 그 처방에 따라서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네. 너무 열심히 매일매일 하는 것은 오히려 척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사진 좀 살펴볼게요. 네. 또 목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승모근, 이게 목덜미, 어깨 쪽지 많이 뭉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데 이렇게 승모근 스트레칭을 할 때도 너무 과도하게 자주 하면 반대쪽 목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스트레칭은 디스크가 좀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스크를 뒤로 밀리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턱 당기기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또 디스크 변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운동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이런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하실 때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법도 이 증상에 따라 또 단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대부분 한 7, 80%의 환자분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플 때 좀 쉬거나 또는 치료를 한다면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 운동재활요법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보통 2주 안에 해결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계속 증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그 주사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흔히 했던 그 스테로이드 신경주사 말고도 척추의 뼈를 보호하는 인대들을 강화시켜주는 인대 강화 주사, 즉 프롤로 주사죠. 이런 네. 재생 주사 치료, 꼭 프롤로 말고도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 그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주사 치료도 있고요. 또 너무 병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떨 때 고려를 하게 되냐면 보통 3에서 6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했을 때도 불구하고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심각할 때 또는 협착이나 디스크 압박이 너무 심해서 신경 마비가 와서 우리가 걷기 힘들다거나 또는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다거나 이런 그런 신경 마비 증상이 발현되거나 점점 진행이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적 치료도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 칼을 대고 했던 거에 비해서 아예 내시경으로 관절경처럼 네. 척추도 내시경 시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신경 마비가 없다면 통증만으로는 요즘은 수술을 잘 안 하고 되도록이면 비수술적 네.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4단계인 수술적 치료와 2단계인 중지적 치료 사이에 그 여러 가지 비수술적 시술이 네.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경 마비가 없을 때는 통증만으로 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같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럼 디스크 수액 성형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건가요? 디스크는 우리가 겉에는 단단한 타이어 구조의 섬유륜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성분의 그 충격을 흡수하는 수액이라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랑말랑한 수액이 퇴행성 변화가 되면 딱딱해지고 또 탈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성된 디스크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1.5mm나 2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마취가 필요 없이 디스크 내에 직접
고주파 열을 이용하는데 네. 그 열이라고 해서 아주 뭐 디스크를 태우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70도 정도의 아주 약간 비교적 저온에서 디스크 성분을 플라즈마 이온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태우지 않고 자연 이온 분해를 해서 수축시키고 응고시켜서 디스크를 살짝 쪼그라뜨게 하는 거죠. 그러면 디스크가 딱딱해진 디스크도 안쪽이 다시 회복되는 네. 그런 치료 효과도 되고 튀어나온 디스크는 일부 그게 그 신경 마비가 올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웬만한 그 디스크는 초기 단계에서는 완치를 바라볼 수 있는 칼을 대지 않고 디스크 안을 직접 치료하는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디스크 수액 성형술은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디스크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거의 몇 안 되는 치료 중에 검증된 치료 중에 하나고요. 네. 치료 시간이 굉장히 짧고 절개가 없이 진행되고 회복이 빠르게 되죠. 일상생활에 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숙달된 전문의가 직접 시행을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아주 그 적절한 치료 효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허리 디스크 안에 바늘을 넣고 이제 고주파 전극이 이제 진입하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에 있는 안 좋은 디스크 부분에 그 치료 그 수치를 입력하고 위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주파를 발생하면 안에 있는 수액 성분이 이제 플라즈마 이온을 분해되고 응고되고 수축돼서 살짝 쪼그라들고 그리고 디스크 주변의 염증도 좋아지고요. 바깥에 있는 그 튀어나온 섬유류 부분이 이제 다시 쪼그라들어서 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그 전처럼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인데 물론 이제 너무 진행된 디스크나 이런 경우는 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나 또 디스크 간격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디스크 수액 성형술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실제로 치료된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57세 여성이었고요. 이렇게 그 MRI 단면 사진을 보면 그 까맣게 딱딱해진 디스크에 이렇게 하얗게 혈관이 자라 들어가고 앉아만 있어도 이게 아픈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보신 영상처럼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디스크 안에 자라 들어간 혈관과 신경이 다 치료가 돼서 이렇게 깨끗하게 된 모습인데 우리가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혈관과 신경이 없지만 이렇게 변성이 진행되면 혈관과 신경이 자라 들어가서 기본적인 주사 치료나 여러 가지 재활을 해도 통증이 계속된 경우 이런 시술을 할 경우 원인 치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 수액 성형술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네. 목 통증, 등 통증이 있는 목 디스크 환자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이 아프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목이 아프면서 또는 목이 안 아프면서 등이 아프거나 또는 두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팔저림은 이제 팔은 그 신경이 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49세 여자분이었는데 목보다 등이 아프고 왼쪽 팔저림이 있어서 밤에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밤에 아프다는 거는 염증이 계속 쌓이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MRI 스캔을 했더니 경추에 목에 5, 6번의 디스크가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5, 6번 목 디스크가 진단돼서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단면 MRI 사진을 보시면 그 신경이 이렇게 약간 눌릴 정도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네.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직접 가느다란 바늘로 디스크 안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디스크 안에 바늘을 넣으면 굉장히 아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안에는 신경과 혈관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국소 맞지만 하면 간단하게 들어가고 나면 디스크 안에서 고주파 시술을 해도 가끔은 이제 등 통증이나 이런 게 그 발현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치료하는 과정이고요. 네. 정상적으로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 통증의 경우에는 그 통증의 원인이 압박일 수도 있고 또 염증일 수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통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 하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라는 생각은 많이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염증이 생각보다 많은 통증의 원인이 된다. 또한 그런 염증이 신경에 그 자극을 하거든요. 마치 디스크는 염증을 잘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원래는 혈관이 없는 조직이었는데 엄마 뱃속부터요. 디스크가 변성이 되거나 튀어나오게 되면 안에 있던 그 말랑말랑한 수액 성분이 나오게 되면서 마치 우리 몸이 아닌 게 신경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굉장히 강력한 염증이 나오고요. 또한 그런 염증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치 우유가 엎질러지면 마르고 나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본드처럼 옆에 그 신경막이 디스크에 달라붙게 되는 그런 유착을 만들게 네.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다 녹고 없어져도 신경이 땡기고 자골신경통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통증을 그 분석을 할 때는 물리적인 압박 요인과 이런 화학적으로 염증의 정도와 또 만성 염증에 의한 유착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야만 네. 통증이 깔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척추 통증의 종류를 좀 살펴봤는데요. 염증성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염증이 문제고 또 만성적으로 염증이 많이 고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신경유착 박리술 또는 신경성형술이라는 그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2mm 정도에 되는 가느다란 관을 국소 마취를 하고,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카테터를 병변에 직접 넣어서 물리적으로 들러붙어 있는 유착을 박리하고 디스크를 살짝 녹이고 신경 부종과 변성을 치료하고 하는 네. 유착을 박리하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척추에 쌓여 있는 통증과 염증을 씻어주는 가장 좋은 시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54세 남성이었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특히 4, 5번에 디스크가 있었고요. 허리 통증이 오래되고 최근에 오른쪽 다리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종아리 뒤쪽까지 당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좌골신경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좌골신경통은 다리 앞쪽이 아니라 옆이나 뒤로 가게 됩니다. 2달 정도 지나도 계속 호전이 없어서 신경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MRI 단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MRI 보면 이게 왼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또한 이렇게 신경막이 두꺼워져서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유착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분은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시술하시는 모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엉치에 국소 마취를 하고 바늘을 넣고 잘 들어가는지 조영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게 카테타라고 의료 일회용 치료 기구인데요. 이 기구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변을 찾아가서 직접 병변을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옆에서 봤을 때 그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위치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자,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협착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또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먼저 VCR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협착의 정도가 있고 유착이 심할 때는 신경 유착 박리술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인 풍선 확장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터가 네. 들어가는데 이 카테터는 투스 카테터로 이게 끝에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저렇게 부풀게 되죠. 그러니까 신경 주변에 들러붙는 그 유착을 직접 들어가서 풍선 확장하면 그 유착이 좀 더 강력하게 보통 일반적인 유착 박리술보다 5에서 15% 이상 네. 약이 잘 퍼지고 그런 것이 보고되고 있고요. 이렇게 시술의 장점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꺼번에 수술은 딱 한 군데만 하는데 병변을
물론 이제 병변이 많으면 두 군데, 세 군데 한꺼번에 하지만 이렇게 시술은 몸에 큰 부담 없이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아래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척추관이 이렇게 부풀으면서 정말 그렇죠. 네, 치료가 이루어지네요.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73세 남성이었고요. 척추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추간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 구멍을 말하는데 이 MRI를 보시면 그 허리뼈가 5개거든요. 1, 2, 3, 4, 5번 뼈의 모든 마디가 이렇게 다 앞뒤로 튀어나와서 협착증이 오래되고 여러 군데 그 많이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요. 발이 아프고 발등이 아프고 발가락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신경 통증이 오래되면은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분은 화끈거리고 따갑고 이런 신경 통증이 만성화된 소견을 보였고요. 양쪽 발 모두 신경 쓰여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MRI를 봤을 때 근데 그 협착의 정도가 마비가 없고 그 협착의 정도가 수술하기는 아까울 정도로 다발성이긴 하지만 그 중증도가 그 정도라서 일단은 신경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했죠. 이분이 이제 원래 100m 걸을 때 종아리가 당겨서 걷기도 힘들고 앉아서 쉬고 보통 협착증이 있으면 앉아서 쉬면 좋아지시거든요. 시술을 하고 500m 이상 걸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됐었죠. 그래서 추간공 모습을 보면 MRI에서 이 구멍이 이렇게 노란색의 구멍에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특히 이제 4, 5번 같은 경우는 까맣게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단면 MRI 사진을 보면 신경이 나가는 이 추간공이 이렇게 까맣게 막혀서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다 추간공 협착증이 꽤 진행된 상태였고요. 네. 시술하신 모습을 보시면 엉치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엉치부터 유착을 박리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제일 심한 5번 신경 주변에 직접 들어가서 풍선을 확장하는데 네. 우리가 심장 혈관이 막히면 이렇게 카테터를 넣어서 풍선을 확장해서 혈관을 확장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 그 모티브를 따오신 그 치료법이 되겠는데 이렇게 풍선을 확장한 다음에 유착박리술을 시행을 하면 평소보다 더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되겠고요. 오른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간 사진을 보시면 왼쪽도 신경이 잘 뚫려갖고 이제 그 까맣게 테스트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위아래, 그러니까 5번, 1번뿐만 아니라 또 3, 4번까지 또한 2, 3번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병변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또한 마취가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 찌릿찌릿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별 느낌이 없지만 그럴 때는 이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취가 필요 없지만 이게 그 수면 내시경 하듯이 수면 마취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게 시술이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경 풍선 확장술 준비된 영상이랑 또 사례가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서 3D CT로 이제 그 약이 퍼진 모습을 이렇게 구현한 사진입니다. 왼쪽은 그 풍선 확장 시술 전 모습이고요. 카테터만 위치하고 약을 준 거고요. 네. 오른쪽 장면은 풍선 확장하고 나서 약을 줬는데 딱 봐도 훨씬 잘 퍼졌죠. 그러네요.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가까이 더 약이 잘 퍼지는 걸 확인하고 좀 더 신경 주변이 더 효과적으로 풀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게 그 감염 염증하고 네. 그 출혈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란 일회용 카테터를 쓰기 때문에 숙달된 간호사 의사와 그런 의료진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음압 환경이 있는 그 수술방에서 하는 것이 그런 그 합병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외래 환경보다는 그 우리가 수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방 환경에서 시술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그 의료진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재활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아무리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도 그에 맞게 다시 염증이나 질환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자세를 바꾸고 좋은 운동들을 하고 나쁜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런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상이 재발할 경우 예를 들어 그 6개월마다 반복해도 몸에는 큰 부담이 없는 안전한 네. 시술이지만 한 번 하면 이제 그 완치를 향해서 가야겠죠. 그럼 재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조영제 투여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체질적인 문제가 있고 아주 드뭅니다. 또 고혈압, 당뇨들 만성 질환자들은 여러 가지 시술 전에 여러 가지 피 검사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잠깐 조절한다든지 혈압을 조절하는지 이런 필요는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마취가 필요 없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대비한다면 외래에서 하는 신경 주사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수술 치료로 해서 딱 나으면 좋겠지만 간혹 수술이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들일까요? 비수술 말고 수술을 고민할 때는 네. 1차적으로는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서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뭐 협착이 심한 경우는 뭐 대소변 장애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수술이 늦어지면 신경 마비가 계속 후유증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통증이 계속 오래될 때 그 생활이 비수술적 치료를 그 최고 수준으로 해도 너무 심하게 아픈 분들은 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데 네.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할 때 크게 그 절개 부위를 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이제 내시경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시경은 관절에만 주로 적용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카메라가 해상도가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근육 손상을 조금 피할 수 없게 됐죠. 그럴 때 요즘은 척추 내시경을 한다면 직접 병변으로 들어가서 내시경 정도의 그런 공간만 되면 바로 병변으로 들어가서 최소 절개로 또 큰 그 근육 손상 없이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수술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사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네. 척추 내시경으로 네. 시술이 진행된 건데요. 왼쪽에 이제 시술 전에 MRI 사진과 그 환자의 그 직접 관절경,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렇게 딱 봐도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하얀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죠. 그러네요. 그 디스크가 네.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뒤에는 인대가 까맣게 튀어나와서 뒤쪽에 있는 인대를 황색 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려서 압박된 상태였는데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깔끔하게 병변을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막혔던 신경이 드러나고 신경이 많이 풀려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82세 남성분이었고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은 이제 4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네. 그 뒤에도 호전이 없다가 양쪽 엉치 통증 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주사 치료나 시술에 반응이 없고 네. 그래서 수술적 치료해야 되는데 한 번 수술했기 때문에 재수술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네. 그럴 때 다시 재수술을 할 때도 이게 원래 내시경은 재수술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이분은 적절하게 그 적응증을 잡아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황색 인대를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 MRI 사진을 보면 그 시술 전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뒤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죠. 네. 그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그 황색 인대를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하니까 신경이 이렇게 꼬여있던 것도 풀리고 굉장히 이게 정상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칼을 대고 직접 들어가서 근육을 절개하고 들어가지만 내시경은 그 근육 절개 없이 바로 들어가서 병변을 수술적 치료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00세 시대 허리 건강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통증의학과 강병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치료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